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0대가 된 엄마입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도 복잡한 일이 많아서 나중에도 순탄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아이를 갖고 나니 모든 것이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부모가 돼봐야 인생을 아는 거라고요. 저도 제가 결혼 전과 후 임신하기 전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아직 꼬물거리는 애인데도 엄마의 책임감과 모성애가 정말 대단하다는 게 느껴져요. 엄마랑 다투기만 하면 너 닮은 애 낳아서 키워봐 하던 그 말도 이해가 되네요. 이제 곧 정말 저를 닮은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초반엔 겁이 나더니 이제는 더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남편하고 저만 알던 비밀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일을 이렇게 쓰는 것도 괜히 조마조마한 기분이에요. 심지어 친정부모님과도 상의를 못했던 일이니까요. 그래도 저보다 더 오래 이 비밀을 품고 지내온 남편을 보는데 이 사람이 내내 품어온 무게가 얼마나 클까. 이제야 결혼한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털어놓았다는데 이런 비밀 하나 알았다고 결혼 못하겠다고 가버리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클지 저보다 제 남편이 더 걱정이 됐어요. 서로 마음은 다 확인했는데 이런 비밀을 안고 사는 게 맞을까? 잘 살 수 있을지 결혼 전엔 불안했죠. 그렇게 우리 둘을 믿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세상에 비밀이라고 평생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얼마 전 겪은 일을 통해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쯤에 잘 터졌다 싶기도 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하고 저는 직장 동료로 같이 일하던 사이였어요. 말수도 별로 없고 일만 성실하게 하는 남편에게 많은 여직원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한 팀장님, 하얀 셔츠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것도 희롱이다, 요즘 시대에는. 아니, 잘 어울리는 걸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왜요? 어제 회사 근처에서 누구 만났다던데 여자친구일까? 저 외모에 당연히 만나는 사람 있지 않을까? 여자친구 없다던데. 누가 그래? 확실하대? 저렇게 괜찮은 남자를 잡아야죠. 요즘은 여자가 남자를 쟁취해야 하는 시대 아니겠어요? 한 팀장님 같은 사람 남편 되면 정말 가정적이고 좋을 것 같아.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고 해봐야겠어요. 훈훈한 외모에 바르고 올곧고 착실한 남편을 보면서 많은 여자가 만나보고 싶어 하더군요. 솔직히 저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지도 않던 장점이 보이긴 했죠. 그렇다고 인사만 몇 번 주고받고 지내던 옆 팀의 팀장과 무슨 사건을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회사라는 곳도 너무 큰 사회조직이라 행동 하나만 잘못해도 여자가 괜히 피해를 크게 보는 법이거든요. 잘 웃고만 지나가다가도 뭐 웃음을 흘리고 해프게 행동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가 도는 게 괜히 신경 쓰여서 저도 최대한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할 땐 거리를 두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회사의 큰 프로젝트 때문에 각 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착출됐고 그중에 남편과 제가 있었죠. 워낙 높은 직급 이사며 본부장님들이 오는 자리라서 결국 이 일을 다 주도해서 해야 하는 게 팀장 직급인 남편하고 저였어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마다할 수는 없었으니 하는 수 없이 야근해서 몸을 혹사할 수밖에 없었죠. 겨우 제때 퇴근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절대 편하게 다니게 두지 않는구나. 회사도 야속했지만 어쩌겠어요. 의린 입장에서 부지런히 해내야죠. 그래서 전 매일 기획안을 쓰고 자료를 공유하고 보고서며 회의록을 만들어서 올렸고 그때도 남편하고는 말을 한다기보단
사내 메일을 주고받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 제 자리에 커피나 간식이 놓여 있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이라면 눈치를 줬을 것 같은데 짐작 가는 사람이 없었죠. 그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계속 제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걸 받아먹고 있는 게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저곳 물어보니 아침 일찍 남편을 본 사람이 있다더군요. 어떻게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오랜 기간 주고 갈 수가 있나 이상해서 회사 메신저를 통해 처음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 커피 주시고 간 분이라면서요. 네, 편하게 드세요. 말을 해주셔야 알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나중에 제가 다른 걸로 갚도록 할게요. 커피값만 꽤 들었겠어요. 혼자서 다 하시는데 미안해서 그래요. 그럼 일을 도와주세요. 미안하면. 끝나곤 회사에서 일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몇 번 찾아가긴 했는데 자리에 없으시더라고요. 퇴근 후에 야근하고 있으면 은근히 생색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을 들고 회사 근처 카페에 가서 일하곤 했는데 그때 몇 번 제 자리로 찾아온 눈치였죠. 그러고 나니 안 도와줬다고 말한 게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오셨었구나. 제가 회사에 있는 게 싫어서요. 근처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도움 하나도 안 되는 팀장 만들지 마시고요. 일 있는 거 나눠주세요. 솔직히 남편도 이 일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저 혼자 군소리 없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양심은 좀 있는 사람이다 싶었죠. 그렇게 2달 이상을 매일 퇴근 후에 밥도 먹고 카페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이 정이 들더라고요. 몇 마디 안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불편할 때 어떤 표정인지 조금은 알 수 있었죠. 팀장님, 로봇인 줄 알았는데 가끔 보면 사람 같기도 해요. 아, 회사에 말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입을 닫게 된 것도 있어요. 친한 동기가 5 있었는데 다들 남들 말 때문에 퇴사하더라고요. 그것 보니 괜한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해서 좀 친해지면 다르긴 한데. 얼마나 봐야 친해지는데요? 한 10년? 농담이에요. 그나저나 여직원들한테 참 인기 좋던데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처음 듣네요. 서 팀장님은 어떤데요? 네? 남한테만 인기 좋은지 팀장님한테도 좋은지 궁금하네요. 저는 예전부터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이번에 일하면서 알아가니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분이어서 앞으로도 종종 회사 사람 말고 다르게 보고 싶어졌어요. 뜬금없는 과감한 고백에 저도 모르게 안 들리는 척 딴 곳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회사에서 보던 것과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으로 저에게 연락해서 만나자는 말을 자주 했고 결국 인연이 되었죠. 그리고 사내 커플로 눈치 보며 다니는 게 싫어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한 바로 그날 남편이 무거운 얼굴로 그리고 결혼 전에 한 가지 말할 게 있어. 왜? 나 모르게 빚이라도 졌어? 말할 것 있음 지금 해. 우리 가족 문제인데. 무슨 문제야? 뭐 심각한 거야? 잘 모르겠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왜 그러는데 갑자기 무섭잖아. 이 문제로 혹시라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돼.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이런 말 들었으면 복잡했을 것 같거든. 아니, 그렇게 중대한 문제야? 한참을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이 한 말은 정말로 충격 그 자체였죠. 우리 부모님
사실 친부모님이 아니야. 뭐라고? 그럼 입양된 거야? 실은 그것도 잘 모르겠어. 부모님도 숨긴 사실이라서.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건데? 알고 보니 건강검진을 시켜드리고 결과지를 받아 전해 주려다가 부모님 혈액형을 보게 됐고, 그때 두 분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걸 알고 남편 혼자서 오랜 시간을 간직해온 비밀이었더라고요. 왜 안 물어봤어? 알았으면 물어보지. 두 분이 다 알고 나한테 그런 거면 나도 평생 모른 척하고 여태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이란 건 변함없잖아. 그렇게 살려고 했지. 그럼 당신이 안다는 건 두 분 다 모르는 거고? 아마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은 알 거야. 어떻게 그래?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더 묻기가 어려워졌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해. 그냥 나만 입 다물고 살면 될 일이잖아. 이런 일을 어떻게 모를 수 있을지 제가 자란 환경에선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차라리 부모님 두 분이 합의된 상황이면 남편이 묻기에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수 있는데 한쪽은 알고 있다는 것 같단 말에 꼬일 대로 꼬인 것 같았죠. 내가 들은 말론 아버지가 나 낳는 걸 못 봤다 그랬어. 그때 외국에 잠시 가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일이 벌어진 것 같기도 하고. 힘드실 거야. 아빠든 엄마든.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 나한테 말도 못하고. 그래도 두 분 진심은 내가 알아. 아버지도 나한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이날까지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당신도 이 비밀 안고 사느라 힘들었겠다. 남편의 손등을 가만히 쓸어주자 그간 혼자 감내해온 시간이 눈물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다 큰 남자가 여자 앞에서 펑펑 우는 걸 저도 그날 처음 봤죠. 나 무서웠어. 이 말하기까지. 이 일은 우리끼리 품고 살자 일단은. 이 정도 일로 결혼 깰 만큼 믿음이 없는 사이야? 나한테라도 미리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키워주신 은혜는 잊지 말자. 그 고백을 듣고 나니 정말 제가 이 사람의 한 식구가 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 전까지 애인 관계였을지 몰라도 이젠 정말 가족이 된 평생의 비밀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 같아서 우린 더 서로를 의지하고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 출생의 비밀은 남편과 저 둘이서 비밀로 지키자고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수시로 시어머니와 연락이 이어졌어요. 정은아, 너 준비는 잘하고 있니? 아, 어머니, 퇴사하고 준비하니까 어렵진 않네요. 다행히 제가 시간이 많아서 이것저것 자세히 알아보고 있어요. 직장 10년 넘게 다니던 앤데 당연히 잘하겠지. 네, 아직은 준비 단계예요. 병규가 일이 많은 눈치던데 또 프로젝트 하나 들어갔다고 하는 것 보니 걱정돼서.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움직이려고요. 결혼 준비도 아들에게 무리가 갈까 싶은 어머니 걱정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더 많이 하겠다는 말로 안심을 시켰죠. 아이, 그래, 고맙다. 안 그래도 걔 일하고 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앤데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내가 요즘 전화도 안 했어. 잘 지내지, 병규도? 그럼요. 제가 같이 있을 때 자주 전화 드릴게요. 일부러 안 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내 아들이어도 얼마나 눈치 보는지 몰라. 아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남편 배려하느라 눈치 보는 걸 보고 있으면 괜히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드레스는 어떤 것 입을 거야? 무슨 색?
화사한 색 추천받기는 했는데 아직 모르겠네요. 너는 얼굴이 하얀 편이라 화사한 게 좋겠다. 병규가 어두운 색을 안 좋아해.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이왕이면 병규도 좋아하는 색으로 입어.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뭐 있어. 서로 좋아하는 색으로 이쁘게 보이면 더 좋지. 안 그러니?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드레스까지도 남편 마음에 드는 걸 입었으면 하는 어머니 말이 묘한 압박이 느껴지면서 앞날이 걱정되더라고요. 지금도 이런데 결혼해서 밥이라도 잘 못 챙겨 먹는 걸 알면 얼마나 큰일이 벌어질까 앞이 깜깜했죠. 이래서 친구들이 귀한 아들은 거르는 거라고 하던데 어머니의 모든 말에 병규, 병규. 결론은 내 아들 좋아하는 옷으로 피곤하지 않게 더 뛰어다니면서 하란 말이었어요. 내 주변에 식장 가서 이브 드레스 이상한 옷 입으면 그동안 꾸며놓은 거 한순간에 깨버리더라고. 드레스만 신경 쓰지 말고 잘 골라서 입어, 응? 네, 그럴게요. 그 이야기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그게 참 내가 입이 안 떨어지는데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괜히 너한테 오해라도 살까 봐 무서워서 참. 아니에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한 것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해줄 수 있어? 아, 네, 그럴게요. 어머니가 계속 할 말을 미루고 또 망설이는 걸 보면서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이런데 괜히 의견 충돌 때문에 결혼이 깨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서 모든 상황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죠. 이건 어디까지나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거야. 너를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쁘게 이용하려는 생각 추호도 없어. 어떤 건데요? 저는 괜찮아요. 그 산전 검사를 받아봤으면 하는데 결혼 전에. 아주 생각을 못했던 이야기는 아닌데 갑자기 어머니가 이런 것부터 생각할 줄은 몰라서 저도 당황했죠. 평소에 손주 타령을 한다거나 그런 낌새가 조금도 없었거든요. 특히 시아버님은 더 이런 부분에서 열린 생각을 갖고 있던 분이었어요. 초반에 상견례 자리에서도 먼저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요즘 뭐 딩크족이라고 하나? 뉴스 보니까 그런 부부 많이 있다던데. 저는 그것도 애들 선택이 그렇다면 나쁜 건 아니다 싶어요. 우리 때 아이 낳는 게 무조건 필수적인 일이었지만 부부끼리 서로 잘 지낼 수만 있다면. 맞아요. 애가 주는 기쁨도 있지만 언제라도 직장 새로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결혼 때문에 괜히 정은이 퇴사한 것도 마음이 쓰입니다, 저희는. 사돈보다 아예 저희가 더 옛날 사람 같네요. 부끄럽습니다. 왜요? 우리는 나이도 30 중반이니까 얼른 결혼해서 애부터 낳으라고 그랬는데 먼저 이쪽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도리어 시아버님의 그 말 때문에 부모님이 신기해할 정도였죠. 둘만 잘 사는 것도 힘든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저희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식 때문에 괜히 희생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도 낳고 키울 때는 참 행복했는데 결혼시켜 보낸다는 생각하니까 이젠 다른 식구라고 생각하면서 독립하게 두는 게 끝인 것 같아요. 소임은 다 했네요. 너무 훌륭하게 소임을 다 하셨죠. 훌륭한 사위를 보내주시고 생각도 깊고 정은이한테 배려도 많이 해줘서 제가 벌써 사위한테 빠졌어요. 이 사람 사위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밀려났어요. 서로 이런 분위기 속에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럼 그날한 이야기는 결국
다 가짜로 꾸며낸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병규 씨도 같이 가서. 아니, 우선 너부터 받아봤으면 좋겠어. 내가 뭐 불임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결혼하지 말라고 할 것도 절대 아니고 확인차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걸 저만요? 내가 이럴까봐 말을 안 한다고 한 거야. 이렇게 내가 죽은 소리 하면서 사정하는데도, 넌 끝까지 그렇게 꼭 말을 듣니? 말한 사람 민망하게. 갑자기 이러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약속해.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한번 궁금해서 그런 건데, 시어머니 부탁인데 어렵겠니? 병규도 내가 무슨 손주 낳아달라고 보채는 엄마처럼 생각할까봐 오해 사기 싫어서 그래. 결국 본인 아들에겐 눈치가 보이는 일을 저에겐 요구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이 말을 꺼내기까지 계속 어려워했던 걸 아니까 저도 한번 져주자 싶은 생각에 알겠어요. 결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어머, 정말? 고마워. 절대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 말 그대로 검사니까 가능 여부만 보려고. 사실 내 주변에 불임인 며느리가 많아서 고생하는데 그때 말한 것처럼 애 없이 둘이 살아도 돼. 정말이야. 그래도 알고 있는 것하고 대비를 못하는 건 다르니까. 대체 어머니가 무슨 대비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으나 어머니도 손주를 바라는 세상 똑같은 시어머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는 소견을 받고 어머니에게 전해드릴 겸 시댁을 찾아갔어요. 제게 내색은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바라는 눈치인 것 같으니 저도 얼른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보세요, 어머니 그때 말씀하신 거. 문제가 없네. 없어. 그런데 어머니 반응이 좀 이상했죠. 마치 문제가 있었음 하는 눈치였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문제 없다는데 왜 그러세요? 나 하나만 부탁해도 되니? 어머니 입에서 부탁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래도 듣지도 않고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차분히 어머니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 낳는 걸 조금만 미뤄줬으면 해서. 너도 네 삶이 있는 건데 결혼하자마자 애부터 가질 생각하면 너무 신혼도 없고 요즘 산후우울증 아주 심각해. 알지? 애를 기다리기는커녕 늦게 낳아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께 저도 되묻게 됐죠. 그러니까 애를 늦게 가지란 거죠? 혹시 제가 어머니 말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니죠? 그래, 천천히 낳으라고, 천천히. 한 3년 뒤쯤. 3년이요? 저도 나이가 있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순간 어머니가 낯빛을 싹 바꾸면서 공격적인 태도로 이게 어디? 시어머니를 취조해? 저도 순간 처음 보는 어머니 모습에 당황해서 어머니, 그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제가 당장 아이를 낳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3년이란 시간도 그렇고. 한 번이라도 너 나한테 네 한 적이 있어? 죄송합니다. 내가 기이하게 키운 우리 아들 홀랑 데려가면서도 그래도 우리 아들이 데려온 사람이라니까 품으려고 애를 쓰는데 너는 시어머니한테 왜라는 소리만 묻고 눈치를 그렇게 봐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 독한 게. 어머니 뜻을 모르겠어서 그랬어요. 배려지. 널 위한 배려. 너 신혼즐기고 나한테도 준비 시간을 달라는 거야. 너 애 낳으면 가까이 사는 내가 아무래도 한 번은 돌봐주지 않겠니? 할머니 된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야. 나도 여잔데 안 그러겠냐? 참, 어떻게 너만 생각해, 항상? 제 주위엔 손주 태어나길 기다리는 할머니밖에 안 봐서 이렇게 본인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가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 뜻이 정 그렇다고 하니 저도 그러기로 했죠. 무조건 피임해. 신혼 땐 더 위험하니까 잘하고. 거기 일단 사인하고 가. 너하고 나만 맺은 계약서 같은 건데 또 토달아 봐라. 사인을 왜 해요 하면서 신신당부하며 사인까지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후 시어머니가 제게 그런 말을 한 이유를 그제서야 알 수 있었어요. 갑자기 새벽에 저에게 전화가 오더니 딸기 파는 집 찾아서 좀 와. 어머니, 새벽 2시에 무슨 딸기를, 왜 그러세요? 지금 딸기 생각 때문에 죽겠다니까? 얼마 뒤 어머닌 저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환갑의 나이에 임신이라니 뉴스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가 제 삶에 생기니 너무 당혹스럽더군요. 그리고 결혼 전에 이 비밀을 남편을 통해 들었던 저로선 어머니의 임신이 더 걱정됐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해맑게 웃으며 과일 배달을 시키는 어머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시아버지, 남편의 속은 지금 어떨까? 그래도 어머니는 하늘이 준 선물이야, 선물. 이 나이에 어쩌면 이런 복을 주실 수 있을까? 내가 너 이겼다, 얘. 축하드려요. 우리 집안 남자들은 얼마나 무심한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냈는데도 새벽에 딸기 사다 주는 인간이 없어. 결국 너한테 전화했잖아. 네. 너 딱 보니까 질투하는구나. 아니에요. 제가 무슨 질투를 해요, 어머니. 딱 보니까 진심 아니네. 네 얼굴에 쓰여 있다. 오해예요. 조금 놀랐는데 그게 그렇게 보였나 봐요. 나 임신 뒷바라지 해주면 내가 너 아기 가졌을 때 갚을게.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돕는 게 가능해지니까 너무 좋지 않니? 그러네요. 그리고 3주 뒤 저에게도 축복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동안 시어머니의 그 이상한 부탁 때문에 눈치 보느라 제 임신 계획을 뒤로 미뤘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먼저 임신했으니 딱히 어려운 것도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기쁜 소식을 안고 친정과 시댁을 차례대로 들렀는데 아버님이 눈물까지 보이며 친정아빠보다 더 감격에 겨워하더라고요. 고맙다. 고마워. 네가 병규 아빠 만들어줬구나. 아버님, 왜 울고 그러세요? 아버님의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어머니가 앙칼진 목소리로 왜 나 때랑은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 아버님의 뜨뜻미지근한 반응 때문인지 섭섭해하는 걸 대놓고 제 앞에 드러내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고 과일을 깎아 거실로 나오는데 제가 소파에 앉자마자 우리 임신 선물 하나씩 줘, 여보. 뭐? 임신 선물? 여자가 임신한 게 얼마나 큰일인데. 한갑에 했다고 주책이다 그러고 있는 거야. 젊은 애보다 내가 한 게 더 어려운 일이야. 알아, 당신이? 엄마, 좀 가만히 있어요. 갑자기 또 왜 그래요? 얘도 받고 싶을 게 있을 거야. 우리 하나씩 받자, 응? 며느리가 직접 말하면 어려우니까 내가 같이 말해서 받는 거야. 그래, 내가 뭘 못해주겠어. 분명히 다 말했다. 녹음해둘걸. 전 괜찮습니다. 시어머니가 딱 보면 알지. 나랑 같이 받는 게 좋잖아. 나는 여보,
당신 가진 작은 건물 하나만 앞으로 줘. 아니면 우리 애들 앞으로 공동명의 할까? 멀쩡히 밥 잘 먹고 무슨 건물 타령이야. 아니, 내가 당신 애를 가졌잖아. 다 늙어서 늦둥이 키워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손주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 너도 대놓고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 네 시아버지 앞에선 울고 짜고 뒤에선 일한다니까? 그리고 설거지를 하는 제 옆으로 와서 따지듯 묻더군요. 너 계약 위반이야. 계약 위반. 어떻게 할 거야? 그땐 어머니 임신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었어요? 피임하라고 했지. 3주 차면 너 안 한 거잖아. 했어요. 했는데 임신된 거예요. 내가 3년이라고 시간 분명히 말했잖아, 이 미친년아.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어머니 인형이라도 돼요? 뭐? 어머니가 애 낳으라고 하면 낳고 안 된다 하면 말고 그렇게 어머니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인형이냐고요. 저도 어머니가 하도 그날 뭐라고 해서 충분히 배려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나이도 있고 전 아이 낳아서 잘 키우려고 퇴사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얘기하지 마세요. 할머니 되기 정 싫으시면 제가 어머니한테 봐달란 부탁 같은 거 안 하면 되죠. 참다 못 견디겠어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냅다 지르고 나오는데 며칠 뒤에 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시 예전에 상냥한 시어머니로 돌아가서 미안해 그날은 나도 이 기회에 공주 대접 한번 받고 싶었어. 병규고 남편이고 항상 무슨 통나무 보듯 그러니까 이 기회에 나도 관심 받고 싶고 그랬어. 근데 네가 임신했다니까 반응이 다르잖아. 그래서 속상해서 그랬어. 왜 나만 축가를 못 봤냐고. 저도 버릇없이 그렇네요, 그날.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산부인과에서 볼까? 같이 검진도 하고. 어머니랑 같이요? 그럼 우리 사이좋은 임산부 아니야? 제 평생 시어머니하고 임산부 입장으로 산부인과를 같이 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머니가 같이 갔으면 좋겠단 말에 저도 얼굴 보고 그날 일도 풀 겸 따라 나섰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안도하며 진료를 받고 나와 시어머니를 기다리는데 멀리서도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전화가 와서 다른 산모들 없는 조용한 구석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하는데 그곳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생생히 들리더라고요. 나직이 속삭이는 그 목소리 훨씬 잘 들렸죠. 아니, 지금 3주면 없앨 수도 있잖아. 가능하지? 그렇죠. 근데 임산부로 함부로 약 안 먹을걸요? 보니까 며느리가 만만치 않겠던데. 어머니가 줬다고 그걸 받아 먹겠어요, 다 할아버지. 이건 100% 걸린다니까. 물에 타서 먹고 그런 건 없어? 얼마나 먹으면 돼? 한 5회 정도 먹으면 유산되기는 쉽죠. 초기니까. 그럼 가루약으로 해서 좀 줘봐. 밥이나 국 같은 데 넣어서 먹이기 좋게. 일단 내부터 낳고 봐야지. 근데 누님, 누구예요? 그게 뭐 중요해 지금? 있어. 병규 친아빠. 아유, 그분하고 아직도 만나요? 애 아빠니까 뭐지 그럼? 참, 우리 누님 애 아빠도 아닌 분하고 사는 걸 보니 큰 게 있긴 있나 보네. 남편 건물 하나는 받아야지. 꽉 쥐고 놓지를 않아 아주. 근데 우리 남편 애라면 아주 죽고 못 살거든. 막상 태어나서 보면 뭐라도 해줄 거야. 그럼 그때 저한테도 크게 한턱 쏘세요. 아셨죠?
그 말을 듣는데 남편의 비밀이 한순간에 빗장이 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평생 열지도 못할 무거운 비밀로 자물쇠를 걸어놓고 정작 본인은 뒤에서 남편 건물이나 탐하며 애를 낳겠다고 우기는 꼴이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더 무언가 또렷해지더라고요. 사실 이 상황에 어머니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건 제 쪽이었으니 제가 가진 게 훨씬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부모님 둘 중 누구라도 이 비밀로 마음에 상처받는 일 생길까봐 입을 꾹 닫고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았던 건데 더는 그런 배려를 어머니에게 해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곤 아버님께 전화를 걸더니 여보, 나 검진 받는 중인데 애가 아주 건강하다고 그러네. 오늘 내가 초음파로 얼굴도 봤는데 아무래도 당신의 패다 박은 것 같아. 딱 당신 뒤통수라니까. 금방까지 그런 모략을 짜놓고 뻔뻔스러운 어머니 말이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과 아버님에게 짤막한 녹음 파일과 빨리 와달라는 문자를 보냈죠. 그 메시지 한 통에 바로 달려온 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 진료실로 들어가더니 책상이며 방을 다 뒤집어 버리곤 악을 지르며 네가 그러고도 의사야? 이놈아, 어? 그리고 간발의 차로 도착한 남편도 의사도 아닌 인간의 멱살을 잡아버리더라고요. 넌 평생 의사 가운은 못 잊게 할 거야, 내가. 저한테 왜 그러세요? 밖에 누구 없어? 불러봐. 경찰밖에 더 오나. 금방까지 누님 소리하던 의사에게 그런 일이 생기자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진료실로 따라 들어오더니 무슨 일이야? 왜 이러냐고 의사 선생님한테. 어머니의 말에 두 남자가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냉담한 태도로 아버님이 어머니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속일 작정이었어, 나를? 알아듣게 말을 해.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어? 내가 병규 낳기도 전에 무정자증인 거 알았어. 평생 애라곤 갖지도 못하는 놈인데 왜 나한테 애가 둘씩이나 있을까? 그래도 병규 내 아들 너무 귀해서 마음으로 키우자 이유도 안 묻고 살았어. 근데 또 임신해서 나타나 뭐 건물? 아니, 당신 닮은 애를 무슨 소리야? 내가 알아. 내가 다 안다고. 적당히 해 그러니까. 그러더니 아버님은 자켓 안주머니에 접어두었던 서류 한 장을 어머니 얼굴로 던져버리더군요. 혹시나 해서 얼마 전에도 받았다며 제대로 보라고 아버님의 무정자증 검사 결과를 받아든 어머니는 그제야 자세를 고치며 아버님 바지를 잡고 앉더군요. 여보, 미안해. 그냥 난 아이 낳고 싶었던 거야. 당신이 얼마나 잘 키워줄지를 아니까. 당신밖에 없으니까 진심으로 병규처럼 키워줄 거 알아서 그런 거라고. 응? 웃기는 소리 안 해. 차라리 건물 달라고 솔직하게 말해. 사람 속이지 말고. 나 건물 하나도 필요 없어. 그냥 옆에만 살게 해줘. 이 몸으로 나 버리려고 그래? 임신이 당신 무기야? 당신도 애 좋아하니까. 그래서 낳는 거잖아. 그래, 내가 애 좋아하는 거 아는데 손주는 왜 건드려? 빔약 타서 먹일 생각을 왜 하냐고 이 여자야. 그건 아니 제가 너무 나한테 못되게 구니까. 이제 그만 입 다물지 그래. 아들 며느리 앞에서 안 부끄러워? 나도 누가 친부모냐 따지고 물을 생각도 없었고 근데 오늘 보니까 엄마는 건물 받으려고 여태껏 날 키운 거야. 그러니까 당신 손자 생겼다는데 없애려고 이딴 수를 쓰지. 이게 무슨 엄마가 할 짓이야. 병규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임신한 뒤로 상태가 안 좋아서
가끔 못된 말을 해. 용서해줘. 엄마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놓으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미리 신고해서 온 경찰에게 제가 아까 들었던 녹음 파일 CCTV를 통해 그 방 안에서 둘이 나눈 대화 정황까지 모든 걸 증거 자료로 들고 의사와 어머니는 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갔고 남은 우리 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잡은 손에서 뭔가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건 처음 경험한 일이었죠. 우리 아들, 내 며느리, 오늘 힘들었지? 가서 쉬어. 우리 손주 안 좋은 것 봐서 놀랐을까봐 걱정되네. 얼른 데리고 들어가. 어쩌려고요, 앞으로? 제대로 정리해야지. 이렇게 살다간 건물 뺏기고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내 손주까지 아무것도 못 주게 당할 수 있으니까 지켜야지. 의사놈은 가만두면 안 되고.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난 따라갈게. 저도요, 아버님. 그렇게 아버님이 손을 흔들며 갔고 이후로 아버님의 결정에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환갑의 나이에 어머니와 이혼하고 재산 분할까지 모든 걸 말끔하게 정리하더군요. 물론 그 의사도 자격 정지를 시키고 이후로도 복귀를 못하게끔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손주 목숨 건드릴 뻔한 무서운 놈이라고요. 그리고 결국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는 유산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중에 물으니 아버님은 또 모른 척하고 키워줄 생각이셨더라고요. 여태 가족 일에 그렇게 마음 약하던 분이었는데 등을 돌려버리니 무섭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한번 결심이 서면 뒤도 안 본다고 하더니 강단 있는 아버님 모습에 저도 놀랐어요. 아버님도 그간 남편 못지않게 비밀을 지키는 게 너무 힘겨웠는데 이제 좀 편해진 모습이었죠. 10월에 출산 예정일 받아두고 있는 요즘 아버님이 영상으로 육아를 더 열심히 보고 배우고 계세요. 매일 봐주시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아버님 덕에 걱정이 없을 정도예요. 이제야 저도 편한 마음으로 곧 나올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무겁기만 한 비밀이 지금은 아버님과 남편, 저를 지키는 좋은 힘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버님은 우리 아이 덕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니가 그런 욕심만 안 부렸어도 지금쯤 모두 행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 본인 욕심에 이렇게 된 거죠. 반성이나 하고 있을지 또 누구 한심이나 사서 이런저런 거짓말이나 하고 살고 있을진 모를 일이지만요. 진짜 행복을 만드는 건 대단한 건물이 아니라 한 가족의 울타리라는 걸 멀리서나마 우리 모습을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